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 동중학교 특수교사 김영규라고 합니다.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분은 최초의 시각장애인 영어 교사 최유림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혹시 그 시각장애인으로서 혹시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장애가 있음으로 해서 분명히 힘든 점도 물론 있지만 또 아이들과 뭔가 조금 더 친근하게 지내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먼저 여러분들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다가와서 이제 좀 더 인사를 한다든지 아는 체를 한다든지 뭔가 좀 더 그 궁금한 거를 서로 질문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친숙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좀 더 이제 그 서로 간에 뭔가 대화를 많이 한다든지 뭐 이제 좀 더 수업 시간에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대화도 하고 말도 하고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친근하게 지내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선생님이 들어왔다고 해서 좀 더 하고 뭐 이제 물론 긴장이 조금 풀어지는 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눈이 안 보이는 선생님 나름대로 또 그 잡아내는 요령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수업을 또 안 듣는구나. 그런 경우는 혹시 뭐 어떻게 하나요? 안 듣는다고 느껴졌을 때는 뭐 어떻게 하세요? 집중 질문을 가하죠. 이제 계속 이제 그 딴짓을 못하게끔 계속 질문 세례를 가한다든지 확인 사살을 계속 한다든지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농담만 칠 때 확인 사살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은 그 누가 떠드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이름을 지금 다 그럼요. 뭐 들어갈 때 이제 학생들 이름은 다 알고 가는 건 물론이고 이 반에는 어느 학생은 되게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잘 하고 어떤 학생은 대체로 수업을 안 듣더라 하는 정보는 이제 며칠 정도 몇 시간 정도 수업을 들어가면 다 파악을 하는 거죠. 학교에서 학교를 혼자 다니고 또 이동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만약에 다른 어디 새로운 데 간다든지 뭐 학교를 이제 처음 부임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3월 달에 부임하기 앞서서 먼저 하루 정도 와서 네. 제가 이제 다녀야 될 코스를 다 익혀놓는 거죠.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올해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뭐 1반에서 5반까지 수업을 들어간다. 네. 그러면 1학년 1반부터 5반까지 교실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다 익혀놓는 거죠. 네. 지하철을 탄 적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지하철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저 그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혼자서 탈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느 대중교통 수단보다도 이용하기 쉽고 편한 게 지하철입니다. 그거 막 네. 선로도 있고 너무 위험하고 무섭다고 판단되지 않을까요? 이제 옛날에는 사실 좀 그랬었죠. 옛날에는 스크린도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왜냐면 이게 또 떨어지면 죽는다는 건 시각장애인들 다 알거든요. 안 보여도. 그래서 시각장애인 이제 요즘엔 또 이제 스크린도어가 보통 설치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버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지하철은 어느 정도 이제 쓰는 게 일정하고 이제 정확하게 위치가 정확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뭐 이제 시각장애인들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개인에 따라서 이제 지하철역 길을 익히는 게 좀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근데 지하철 몇 번 이동하다 보면 이제 어차피 지하철이라는 공통적인 그 느낌,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도 이제 몇 번 다니다 보면 익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본인이 익숙한 데는 당연히 화장실 위치도 어디 있는지 왜냐면 볼 일은 봐야 되니까 어디 오줌 마릴 거나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익혀두는 거죠. 네. 초등학교 때 이제 완전히 안 보이게 됐고, 네. 그 과정에서의 어떤 심리적 충격이라든지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갱년이 되면 얼마나 힘들까, 눈이 안 보인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물론 무섭지요. 그렇죠. 무섭고 답답하고 힘든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항상 이제 중간에 특히 눈이 안 보이시게 된 분들을 보게 되면, 시각장애 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눈이 안 보여서 생활에서 오는 불편함보다도 내가 뭔가 생활할 수 없다라는 절망부터 한다는 거죠. 나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렇지. 뭔가 장애인이다. 나는 누구의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전혀 필요가 없는, 쓸모가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라는 벌써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다시 좀 심리적으로 아니다. 그래도 내가 눈이 안 보이고 많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시각장애인들 중에도 보면 정말 훌륭하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또 꿋꿋이 힘들긴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면서
꿋꿋이 이겨내고 열심히 정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결국 그 차이는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현실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거기 속에서 노력을 하느냐 그거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한 점, 도움이 필요한 점은 누구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뭔가 연연해하고 방황해야 할 게 아니라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내가 이 다음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뭔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정한 다음에 열심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나중에 즐겁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애인이어서 뭐 저기 힘들고 뭐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거, 내가 하기 힘든 거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거를 예, 이겨낼 수 있는, 이겨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걸 찾는 게 청소년식이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유림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교사가 꿈이었었나요? 예, 저도 어릴 때 이제 아. 어릴 때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선생님도 정말 되고 싶은 가장 많은 꿈 중에 하나였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범대학에 진학하게 된 그쵸. 거죠. 예. 그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최유림 선생님과 저는 이제 대학 때 만났습니다만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과정이 좀 달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입시 준비했던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요즘에는 그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같은 일반 학교에서 같이 섞여서 공부도 하고 하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고 거의 특수 학교라고 해서 네. 당연히 시각장애 학생들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각장애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공부해 오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제 시각장애 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여러분과 거의 비슷한 과목을 배우는 거죠. 뭐 국어도 일주일에 한 3-4시간 배우고 영어 수학도 일주일에 3-4시간 이렇게 배우는데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인문계 또는 이제 실업계 이렇게 나눠지듯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학에 가서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 후에 취업하기가 힘들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좀 하기 쉽고, 이제 시각장애인들에게 이제 주로 많이 직업을 개방했던 게 안마, 침술 이쪽 직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마 침수를 하기 위한 과목을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실업계 학교처럼 듣는 거죠. 근데 시각장애 제가 되게 전문계 그렇죠. 네, 전문계라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사실 그 진학을 위한 과목은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과 후에 별도로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을 개별적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뭐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 대학교 봉사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시각장애 학교에 와서 책을 읽어준다든지 이런 봉사자분들의 이제 수업, 아니면 이제 EBS 강의, 방송 강의, 그런 거를 많이 활용해서 대학에 가고자 하는 목표가 아무래도 뚜렷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던 거죠. 뭐 시각장애를 가진 그 우리 동기들 봤을 때 무언가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 굉장히 그 논리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혹시 시각장애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닌가요? 그렇진 않은가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시각장애 어떻게 보면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눈이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설명을 한다든지 할 적에 눈이나 손가락, 합쳐 제스처로 다 가리키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서로 그렇게 하면 다 통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언어적인 설명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다 통한다는 거죠.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눈으로 제스처나 행동, 눈짓, 손짓을 볼 수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설명을 할 때나 아니면 상대방의 설명을 들을 때 언어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네. 무언가가 논리적이고 그 말할 때 그 사고 체계가 잘 잡혀 있다는 그런 정돈돼 있다는 느낌을 항상 받을 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돈이라는 것이 참 또 시각장애랑 관련이 깊은 게, 예를 들어서 아. 물건 같은 걸 놓을 때도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실 그냥 아무데나 놔도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집을 수가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자기 자신이 놓는 그 위치에 놓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5cm, 10cm라도 옆에는 이제 어긋나게 놔뒀다든지 그러면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손으로 이제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물건 찾거나 이제 빠른 시간에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항상 정해진 곳에 그렇죠. 뭔가 정해진 장소. 정돈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항상 혹시 오류라든지 뭐 시행착오가 나지 않게끔 항상 준비돼 있고 뭔가 원활하게 빠른 시간에 작업을 수행하고 뭔가를 할 수 있게 정돈해 놓고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경우가 많죠. 지금 또 이제 무언가를 혹시 또 준비하고 있거나 혹시 그런 게 또 있으신가요? 대학에서 이제 임용고 시 보고 석사 과정에서는 이제 영어 교육을 공부를 했는데 영어사로 있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제가 사실 지금 박사과정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공부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친구들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예, 특수교육 쪽이 좀 더 이제 좀 공부를 많이 어려워하는 여러분 친구들을 도와주기에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수교육 쪽으로 지금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죠. 하러 가기 싫을 때는 혹시 그런 날도 있으신가요? 그러면? 아, 많았죠. 그런 어떤 날 어떻게 마음을 다독이시나요? 그러면? 근데 미래를 상상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혹시 뭔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럼 시험을 준비해서 혹시나 내가 뭔가 잘 되면은 나한테 어떤 행복이 따라올 것인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뭐 아름다운 여성, 뭐 잘생긴 남성을 만나서 결혼을 잘 할 수도 있고 그건 정말 또 너무 물질적인 얘기고 아니면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정말 내가 나의 능력을 내가 잘하는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도 주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뭔 일을 하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는 거죠.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 예,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죠. 여행 그럼 저기 이곳 가보셨습니까? 제가 뭐 해외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뭐 여기저기 다녀봤고 해외 같은 경우도 많이는 안 다녀봤고 뭐 일본, 태국, 그다음에 뭐 작년 같은 경우 영국이랑 프랑스 이렇게 다녀봤고 저는 이제 영국 갔을 때가 기억이 좀 남는데 네, 영국. 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영국이 왜 신사의 나라냐 하는 것을 이제 직접 피부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영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렇지 다 뭐 잘 대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래도 적어도 뭔가 어쨌든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같은 경우 전혀 모르고 또 동양 사람이고 뭐 거기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이고 그렇지. 그러면 어쨌든 어떻게든 잘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물론 그들의 속마음이 어떨런지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게 최대한 상대방을 존중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똑같이 대하려고 항상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걸 배웠던 거죠. 칸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그렇죠. 예. 칸트의 이야기 생각나요. 나는 아무짝에도 뭐 쓸모없어. 또 나는 커봤자 별 볼이 없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혹시 중학생 친구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눈이 안 보인다는 것도 제가 이제 부족한 점 중에 일부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부족한 점에만 연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자꾸 생각하고 개발하고 그쪽을 노력하다 보면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행복한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눈이 안 보이는 약점만 생각했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그가 이제 영어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고 찾아서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잘하는 거, 강점인 것을 찾아서 열심히 개발하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뭐 노하우 하나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의 내용을 이제 뭐 영화가 돼도 좋고 팝송이 돼도 좋고 그거를 보는데 반드시 보기만 하면 안 되고 듣고 보면서 따라하고 그리고 그 듣고 따라하는 걸 반복하다 거기에 나온 표현 중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드는 표현 아니면 여러분 실생활에 정말 많이 쓸 것 같은 표현 그런 것들은 외워두면서 자꾸 따라해서 잊어버리지 않게끔 그렇게 계속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영어로 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짧지 않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